조길형 충주시장이 도지사 도전을 위해 다음 주 시장직에서 사퇴합니다. 현직인 김영환 지사의 야당 후보군까지 윤곽을 드러내며 선거판이 뜨겁습니다. 수도권 쓰레기가 밀려온다고 5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지역에선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법안을 마련했지만 또 수도권 의원들의 쪽수에 막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유입 우려가 커지자 단양군과 시멘트 업계가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며 선제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북도지사 자리를 수성해야 할 야당의 후보자 경쟁 구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달 말 조기 퇴임할 조길형 충주시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는데요. 여당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이 가세할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장 후보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지사 출마 의사를 밝혀온 조길형 충주시장이 오는 30일 퇴임식을 앞두고 도청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먼저 시장직을 조기에 사퇴하는 이유에 대해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힘이 있는 당이 아니라 후보가 목소리를 키워도 크게 들리지 않는다며 공식 등판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 상황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앞서서 그런 것들이 좀 차분하게 다 정리되고 이제 온전히 목소리가 들릴 때쯤으로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김영환 지사와 충북도가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충청북도 빼놓고 다 특별인데 특별공화국 만들어가지고 그 왜 특별로 하느냐? 고난을 주거나 예산을 주거나 그냥 다 나눠주기 싫으니까. 경찰대 후배인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도민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맞붙어 싸울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내에서 이들의 도전을 받게 된 김영환 지사는 부쩍 도정 홍보에 집중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 조례가 가결된 데 대해서도 직접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제천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유족 지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 탈환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중부 3군 재선에 임호선 국회의원의 등판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도지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최근 중앙당 수석 사무부총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해 이 같은 시점을 두고 여러 설이 나오는 겁니다. 한편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이 설 연휴 전 입당해 출마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후보군은 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무료 마술 공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덕흠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 보좌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연 시간과 장소 등을 비춰볼 때 기부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크지 않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 보좌관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의힘 옥천군수 경선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장애를 가진 영아를 부모가 살해할 수 있게 도운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 한상원 부장판사는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려는 부모에게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 지위에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하고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거짓 진술에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하수를 온천수인 것처럼 거짓 홍보한 대중 목욕탕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일반 지하수를 쓰면서 온천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정문에 표시하고 허위 광고 영업을 한 목욕탕 업주를 온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목욕탕은 지난달에도 제천시의 허위 광고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지금도 온천수 표시를 유지한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욕탕 관계자는 지하수를 쓴 건 맞지만 특정 업체 정수기를 사용해 온천수와 비슷한 수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의 습격 기획보도 5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치권과 지자체는 뭘 했을까요? 이미 5년 전부터 경고등이 켜졌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고 애써 마련한 법안 역시 수도권 의원들의 쪽수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5년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은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예고한 건 지난 2021년. 쓰레기 대란을 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허송 세월만 보내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소각장이 밀집한 청주 청원이 지역구였던 변재일 전 의원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폐기물의 권역별 이동을 제한하고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에는 처리 부담금을 나눠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5선에 성공한 뒤 변 전 의원은 폐기됐던 법안을 거의 그대로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논리와 민간업체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에 막혀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힘 있는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사이 지역 간 쓰레기를 보낼 경우 웃돈을 얹어주도록 해 억제력을 갖춘 반입협력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반쪽짜리였습니다. 지자체 간 거래인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 뿐 지금처럼 민간업체가 계약해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막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정치권은 시간만 허비했고 지자체 역시 안일하게 대응하며 이제 그 대가를 시민들이 치르게 됐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이번에도 지역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간 거래에도 최대 5배의 반입협력금을 물리는 내용인데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 의석은 120석인 반면 쓰레기 피해를 보는 충청과 강원권은 35석에 불과합니다. 정교한 전략 없이는 법안 폐기 대자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5년이라는 준비기간을 줬고 그 내에 해결책을 찾았어야 되는 당연한 책무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되고 한편 정부는 수도권 내 민간 소각장까지 활용하면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며 뒤늦게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뿐 아니라 북부권 주민들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밀집한 시멘트 공장들이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단양군과 시멘트사들이 수도권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면서 먼저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북부권 시멘트 공장은 청주와 함께 유력한 대체 처리지로 떠올랐습니다. 1,400도에 달하는 소속로에서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대체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단양과 제천에 수도권 생활 폐기물이 밀려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자 단양군과 시멘트사가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양군과 성신양회 한일시멘트가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생활 쓰레기가 일체 우리 시멘트사에 연료를 반입을 안 하도록 하는
시멘트 공장도 선을 그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는 가연성 물질도 있지만 타지 않는 물질이 대부분이라 연료로 쓸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무거나 태우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태워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만 태우는 거고 또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은 물질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시멘트사들은 앞으로도 안정성이 검증된 순환 자원만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발생 뒤 처리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맺은 이번 협약이 지역 환경을 지키는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올해 첫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최근 수도권 쓰레기의 청주 반입 문제를 다룬 MBC 충북의 연속 보도에 대해 발빠른 취재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지자체의 대응과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발로 뛰는 지역 밀착형 보도와 지역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법률사무소 율친의 김혜은 대표 변호사가 신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충북 지역 벤처기업들의 구심점이 될 충북벤처기업협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충북벤처기업협회는 청주의 한 호텔에서 창립식과 초대 회장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석병 회장은 지역 벤처 생태계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충북은 960여 개의 벤처기업이 운영 중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협회가 없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춰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내년 말까지 280억 원을 들여 국내선 청사 규모를 4,770제곱미터 더 증축할 계획입니다. 또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490억 원을 들여 1,480면 규모의 주차 빌딩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청주공항 이용객은 467만 명으로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김해와 김포,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제천시 서부동 주택 거실에서 55살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방문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